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조금씩 더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 좋아졌고, 또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빨리 비중을 줄이고 매도를 한 분들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림길인 것 같은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가장 커져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금리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파월이 조금 전에 지금 9시 30분에 미국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파월이 금리 더 올릴 거라고 또 강조한 그런 내용이 속보가 나왔어요. 금리를 올릴 거구나. 동결한 거는 페이크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미국이 단기적으로 고점에 있었던 이유, 고점에 있었던 거 맞잖아요. 미국 증시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점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실제로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재료 소멸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을 했지만 인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동결을 했는데 다음에 올릴 거야. 심지어 두 번쯤 올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런 구간에 와 있고 그렇다면은 완전히 뭐 다 올릴 거 올리고 이 금리 인상 그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좀 팔자, 현금 들고 있자 이런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우리 증시에서도.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 어제 테슬라가 5%대 올랐고 엔비디아도 2점 몇 퍼센트 올라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 자체가 좀 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선물 지수도 눌렸고 좀 전에 파월 발언이 딱 전해지면서 선물 지수가 많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그 나스닥 개장하려면 50분쯤 남았습니다. 이제 파월 발언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한 10분 조금 넘게 지나갔는데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좀 선반영해서 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선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우리 증시가 뭐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의 그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 막판까지 계속 그 하락세를 이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장중의 흐름이 깨지고 안 좋으면 뭐 비중을 같이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도 뭐 어제 그제 분위기 안 좋을 때 비중을 줄였다면 오늘 많이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덜 손실을 입는 거고 오늘도 또 만약에 비중을 좀 줄였다면 역시나 내일 분위기 안 좋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고 장중에 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대처하기가 늦다는 생각이 들 때 미리 빼놓은 분들은 위너죠. 그거는 뭐 불변의 진리 같은 거고 장중에 흐름이 안 좋으면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을 하되 종목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좀 견딜만 하겠는데 이 정도면 오늘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어떤 흐름 뭐 0. 몇 퍼센트 이 정도는 뭐 견디지 뭐 이런 정도라면 특히 최근에 이제 또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하죠. 그 0. 몇 퍼센트 빠진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지만 만약에 어제 사신 분이 오늘 0. 몇 퍼센트가 아니라 오늘 장중에는 요동을 쳤기 때문에
빠졌다면 그거는 좀 고민스러운 구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개인들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내일 또 빠지면 곤란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전고점 82만 원 에코프로의 경우 82만 원 정도 한 80만 원 정도를 보고 계실 텐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90, 100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겠다. 지금 그 평단가가 70만 원대가 아닌 분들은 견딜만 하겠죠. 근데 7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뭐 어떻게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요동을 치면 이거 막 빠지는 거 아니야? 손실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장중에 그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거의 끝 아닌가 하락의 끝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신에 종목별로 수급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일단 그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오늘 제가 뭐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매수는 최대한 참고 매도는 잽싸게 하셔라. 매도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순간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별로 좀 애매한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홀딩 하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이 금리 혼란 이게 지나가려면 7월에 FOMC까지 일단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7월 말까지는. 답답합니다. 왜 금리가 동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는지 안타깝기만 하네요. 자, 코스피는 207종목이 올랐고요. 681종목이 빠졌습니다. 점점 하락 종목이 많아지죠. 0.86% 빠졌고 2600 무너졌죠. 코스피 100도 0.92% 빠져서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안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431종목이 올랐고 1080종목이 빠졌습니다. 1.21%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 1.68% 하락. 대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고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더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0.91% 올랐네요. 1292원대 기록을 하면서 1300원 코앞까지 또 와 있고요. 국제유가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71.19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중국의 경제회복 불확실성 및 미국의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둔 경계감 속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준 증시가 장중에 원화 약세 폭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권의 동반 매도 폭이 확대됐다. 코스닥은 해외 증시 하락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외국인권의 동반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했다는 제목으로 전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으로 인한 미국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연준위원회 발언 경계감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키웠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기반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이 그리고 종이 목재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10% 늘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오늘 코스피는 뭐 사실 현대차 기아 3% 2%대 또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업종 빼고는 말을 하기 어렵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보합권이었는데 반면에 네이버가 4% 넘게 빠졌고요. 카카오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또 LG화학도 2%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1.26% 하락을 해서 75,500원.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7만 원 정도라고 보고,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하단이 한 7만 200원 정도에 있어서 여기서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빠지면 반등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7만 500원이라는 가격대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좀 이따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WCP, 포스코 DX 두 종목이 올랐고 빨간불 켰고, 대신에 HPSP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고, LNF, JY펜터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습니다. JY펜터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 쓰고 바로 빠져서 3% 넘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그냥 뭐 약보합 정도? 뭐 에코프로는 0.39% 하락을 했지만 뭐 견딜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장비, 자동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성중공 우선주가 14%대, 화신이 7%대, HL만도와 서현이화가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의료 정밀 업종이 안 좋았는데 SD바이오센서와 덴티움이 마이너스 4%대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운송장비 부품, 성우하이텍 6%대, 에코플라스틱과 현대공업, 아진산업이 5%대 올랐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CJENM이 오늘 5.5%. 오늘 저 CJ CGV가 아까 5천억대였나? 저 유상증자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CJ 관련주 그룹주들이 같이 빠졌습니다. CJENM도 5.5%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세 종목입니다. 한미약품, 동아ST, 유유제약, EUB 세 종목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마이너스 5%대, 삼성제약이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애니젠이 3%대, 아스타와 TNL이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올리패스와 파맵신이 마이너스 7%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87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아난티와 TSE 두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JYP엔터테인먼트 순이었고,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아모레퍼시픽, 신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천일고속, BGF 리테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나이스 평가정보, TCK, 오스코텍, 커넥트웨이브, 동국제약 순이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20일, 22일 의회 출석해서 금리 관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까 하면서 기사가 오늘 기대감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렇냐, 실제로 어떻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고 했지만, 자,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보면 8시 30분, AM 8시 30분 돼 있는데 지금 한국 시각으로 9시 30분인데요. 조금 전에 나온 거예요. 파월은 기대하고 있어요. 뭐를? 페드가 연준이 그 이자를 더 높이는 것에, 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뭔데요? 멀었어요. 멀고도 뭐 험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페드가 이유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파월이 말했던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물지수 확 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뛴 게 아니라 이제 빠진 거죠. 아주 뭐 좀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9대 순환경제 프로젝트 CE9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이렇게 9가지의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설명을 했는데 배터리는 보면은 뭐 재사용,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 원료 생산 사용 촉진한다. 이걸 보면은 배터리는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또 뭐 보시면은 오늘 석유 화학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이 오늘 나왔었는데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어쩌면은 우리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친환경 어쩌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정책을 관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고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PPI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2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자체가 연초에 5.2%까지 갔던 게 지금 5월에 3.3%로 둔화되고 있고 지금 5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0.14로 지난달 대비해서 0.3%포인트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생산자 물가가 뭐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이번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생산자 이 어떤 그 우리가 물가를 판단하는 어떤 물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얼마나 주고 사와서 이제 그런 지표인데 그러면 원료가 비싸지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도 비싸질 거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5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죠. 그러면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경우 제가 뭐 이름은 모자이크로 이제 가립니다만 전무직을 갖고 계신 한 분이 장중에 이제 주식을 매도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6월 12일 날 8,000주였는데 21일 날 6,000주. 그래서 2,000주를 매도한 그런 내용이 공시가 됐습니다. 간부들의 주식 매도도 사실 좀 부정적인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의 경우 그런 공시가 이제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건 지난 한 달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고 기관은 6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900원이 빠져서 75,500원까지 왔고요. 지난 5월 26일 날 7만 원대에 올라선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7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7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개인만 49,000주 넘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는 500원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잘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선방한 이유, 연기금이 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 역시 개인만 샀고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3,000원이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연기금도 팔았고 사모펀드도 팔았고 금투도 팔았고 다 팔았어요. 그러나 많이 팔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3,000원이 빠졌는데 뭐 이틀 동안 10,000원. 그러면 6월 19일 날 하루에 32,000원 올랐던 것에 비하면 뭐 견딜 만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뭐 조금 더 견디면서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도대체 외국인 언제까지 팔까? 지금 13일째 연속으로 팔고 있고요. 주가가 2,100원이 빠지면서 16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59,000원. 추세가 계속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연기금이 9,3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거의 66만 원 깨지는 지점에서는 좀 싼 자리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3일 연속 매도인데 14만 주, 오늘 매도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네요. 주가는 1,600원이 빠져서 67,900원, 68,000원대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이 6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2만 주를 샀어요. 2만 400여 주를 샀습니다. 기관 중에는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왔네요.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 0.19% 500원이 빠진 26만 1,000원. 에코프로 0.26% 2,000원이 오른 76만 4,000원. 셀트리온 보합이었고요. 헬스케어 보합이었습니다. 위메이드 0.24% 100원이 오른 42,650원이었네요. 자, 삼성전자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매물대 그려보면 1년 일봉 켜놓고 매물대 그려보면 73,300원 정도의 매물대 바뀜이 일어나죠. 바닥이 나오죠. 여기서 한 200원, 300원 정도 더 밀리면 이건 바닥이다. 한 7만 원 초반 정도까지 밀린다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에코프로 BM 별로 안 빠지잖아요. 오히려 상승을 시도하다가 쭉 밀려내려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21선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거의 26만 원 또는 25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이건 뭐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5일선에 닿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좀 과하게 매수세가 몰려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정도 아닌, 조정 같지 않은 조정을 좀 받았고, 언제든지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좋은 그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15만 5천 원 정도의 그 라인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작년 12월, 그 다음에 작년 12월 아니겠네요. 올해 1월이겠네요. 올해 1월, 그 다음에 올해 2월, 그 다음에 올해 5월 정도에 15만 5천 원을 바닥으로 또는 그 매물벽이 생긴 그런 자리로 이제 거의 15만 5천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거나 했는데 지금 15만 9천 원에서 한 4천 원 정도 더 빠지면은 15만 5천 원. 그럼 15만 5천 원 정도가 진짜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켜보시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냥 바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해도 될 만한 자리까지 거의 내려왔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한 17만 원 정도 241선 부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올해 3월 달에 고점, 그 다음에 4월 달에 저점 지지라인 연결을 쭉 해보면 지금 6만 한 6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6만 7,900원 그러면은 6만 6천 원 정도에서는 거의 바닥 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6만 6,900, 6만 7천 원쯤 되겠네요. 6만 7천 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0원 정도 더 빠지면 그때는 진짜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위메이드는 지난달 5월 달에 저점을 딱 연결해 보면 4만 1,900원, 4만 2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2,550원, 그러면 4만 2천 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더 빠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 그래도 시간에도 조금 올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난 4월의 고점이 지금 자리예요. 오늘의 종가 자리입니다. 종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 지금 2,582포인트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대 저항, 지지 이런 라인이 생겨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만약에 내일 장 초반에 조금 밀리더라도
지금 오늘 자리를 회복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는 바로 반등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지수 보면은 코스닥은 약간 더 밀릴 가능성. 지금 그어놓은 선이 가로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이 870포인트. 자, 지금 875.70이니까 한 5포인트 정도가 더 밀리면 21선입니다. 그러면 21선이 깨지면 상승 추세가 이제 깨지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역으로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할 자리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870포인트 또는 뭐 약간 더 양보해서 860대 후반 정도 포인트에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870 정도까지 내려가고 나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코스닥이 아니라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55, S&P 500이 마이너스 9.25, 나스닥이 마이너스 50.5포인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20여 분 남았는데요. 자, 지금 상황 어떤가 좀 살펴보면 글쎄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87 많이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S&P 500이 마이너스 11.25, 나스닥은 마이너스 50.25. 뭐 조금 빠지다가 다시 또 약간 진정되는, 아까 러셀 지수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1.9. 지금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 5.4. 그러면은 다우존스는 약간 낙폭을 좀 키워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나스닥도 약간 키워가고 있네요. 마이너스 55까지 조금 빠졌는데, 글쎄요, 지금, 파월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지금 미국 CNBC 사이트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기사가 지금 현재 1위에 있네요. 조회수 1위. 인기 기사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시초가는 좀 그럴 것 같고, 저거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장전 시간의 가격 좀 불러드릴까요?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를 좀 봐야죠. 테슬라 0.4%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8%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그 다음에 브로드컴 약보합 정도 0.08 마이너스. 자, 포드 모터가 0.28% 상승 출발 예상되고, 루시드 그룹 0.47% 상승 출발, 리비안 오토모티브 1.6%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샤오펑 1.75% 상승 출발 예상, 니콜라 2.27% 상승 출발 예상, 니오 1.7% 상승 출발 예상. 지금 2차 전지 다 좋아요. 온세미컨덕터 하나 볼까요? 마이너스 0.72 하락. 지금 하락 출발 예상. 마이크론 약보합. 지금 반도체는 안 좋고 2차 전지는 좋고 그러네요. 파이자 보합. 모더나 약보합. 일라이릴리 0.9% 상승 출발 예상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마이너스 0.2 하락 출발. 지금 바이오는 조금 혼재, 반도체는 약세, 2차 전지는 강세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지수 마이너스 100포인트 넘었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56포인트까지 좀 벌어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13까지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초가가 좋지 않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강세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반도체와 바이오는 그렇게 반도체는 좀 약세, 바이오는 보합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쩌면은 개장 즈음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